기억하시죠?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발표하면서 거기 탑재된 그 7나노 반도체가 자기네가 생산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월가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국 토종 칩을 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러먼드 장관이 내가 그 스마트폰 발표에 앞서서 좀 속상했다고 아주 속내를 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는 없다. 이걸 조사하겠다. 지금 조사하고 있죠. 미국은 이 7나노 칩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분명히 뭔가 제재를 우회했거나 불법적으로 입수한 걸로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미국이 중앙아시아국들하고 첫 다자 정상회의를 가졌다. 의미가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뉴욕 유행총회 간 김에 그저께 네. 뉴욕에서 중앙아시아 5개국 카자흐, 우즈벡, 투르크멘 이런 그 정상들하고 같이 만났습니다. 이른바 그 센트럴 아시아 그 이니셜을 따서 C5 플러스 1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앙아시아 광물 여기는 이제 광물 자원이 많죠. 네. 그 개발하고 특히 그 중요한 광물 안보를 증진시키는 그런 C5 플러스 1 중요 광물 대화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백악관이 제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공군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중국 그 배제하는 또 다른 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아시다시피 그 지난달부터 그 갈륨하고 게르마늄 이게 이제 차세대 반도체 이제 핵심 원료인데 수출 통제를 했죠. 물론 이게 금지는 아닌데 그 어제 나온 그 최신 통계를 보니까 8월 한 달 이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이 거의 제로가 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자기네한테 이렇게 껄끄러운 나라에는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읽히고요. 네. 지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을 좀 키워가기 때문에 네. 미국이 처음으로 이들과 정상회담을 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네, 미국은 그 네. 국무차관 주재해가지고 지난 18일에도 그 민간업계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그 비슷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보니까 오는 10월에 국제개발처 주체로다가 그 C5 플러스 1 장관급 회의도 열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번에 그 하는 그 중요 광물 중국 배제 부분을 더 실무적으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광물과 중국 배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만난 적이 있는 거잖아요. 지난 5월이죠. 네. 그 실크로드 출발점이 과거의 그 산시성 시안인데 거기서 이번에 그 바이든이 만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하고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하고 네. 에너지 안보 1대1로 협력 같은 거를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악관이 좀 물을 타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번 회의에서요.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러면서 미국하고 중앙아 간의 협력 이런 게 독립, 주권, 영토 보존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핵심 광물 이 부분을 이제 노리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옛 소련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걸 보고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거를 이제 백악관이 인식을 해서 그런 식의 안보 얘기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났다고요. 네, 유엔 총회 참석이 이틀째죠. 그저께 네. 역시 카자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각각 만났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안보 협력 얘기를 하는데 특히 광물 공급망 확대 문제, 그다음에 한국 기업 현지 국책 사업 투자 같은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걸로 되어 있고 그쪽 그 정상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걸로 그렇게 대통령실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쪽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만남이 있다. 그러면 공급망, 에너지, 광물 이런 쪽에 그렇죠.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이 얘기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간 건가요? 이거 희소금속 네. 상용화 문제 같은 거는 이제 우즈벡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우즈벡 같은 경우는 고속철, 고속도로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을 하는데 이제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력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규정
조만간 완성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이 네. 그 기억하시죠? 화웨이가 그 최신 스마트폰 발표하면서 거기 탑재된 그 7나노 반도체가 자기네가 생산했다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월가 쪽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국 토종 칩을 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 러먼드 장관이 내가 그 스마트폰 발표에 앞서서 좀 속상했다고 아주 속내를 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저께가 이제 이 미국 반도체법 이제 그 발효된 지 1년이 됐거든요. 네. 그 평가를 하는 그 미국 하원 청문회에 참석해서 중국이 7나노 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는 없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겠다.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기업이든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면 그때 모두 조사하겠다.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속상했다. 증거가 없다. 네, 더 네.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미국은 이 7나노 칩 이거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분명히 뭔가 제재를 우회했거나 불법적으로 입수한 걸로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반도체법 지난 통과됐고 여기 따라서 이제 그 지원을 받는 기업은 중국 내에 자기네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미국이 우려하는 기업하고 무슨 뭐 공동 연구를 하거나 특허 사용 계획을 하면은 그 지원금을 토해내도록 돼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가드레일이 일단 큰 골격은 공개가 됐는데 자세한 이를테면 어떤 기업을 중국의 우려 기업으로 지정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곧 이제 확정을 한다는 게 러먼드 장관 얘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화웨이의 신제품 네. 7나노를 자체 생산했다. 이런 논란이 이런 어떤 움직임의 속도를 좀 더 미국이 조금 연기하는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가드레일 확정에 대해서 중국 기업 차별 반대한다. 그리고 이제 화웨이 새로운 휴대전화 출시 문제는 이건 기업이 결정하는 거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좀 딴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압박하는 거는 서로에게 좋지 않다. 그 얘기를 거듭 얘기를 하는데 조금 비판 강도가 조금 이렇게 좀 수그러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중국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그런 가운데 화웨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미국 규제에도 감식 카메라용 새 반도체 출하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예, 미국이 계속 지금 압박을 하는데도 네. 중국이 이런 그 첨단 그 기술 분야에서 계속 조금씩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로이터 보도인데요. 네. 그 화웨이 반도체 설계 회사 설계하는 자회사가 하이실리콘인데 여기서 자기네 그 중국 제조업체들하고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감시 카메라용 반도체를 내놓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하이실리콘은 주로 이제 화웨이 장비용 반도체를 공급하지만 다른 기업들한테도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미국이 수출 통제하기 전에는 감시 카메라 부문 주요 반도체 공급업체로 아주 상당히 글로벌 점유율이 한 2018년에는 60%까지 갔다가 미국이 이제 통제하면서 최근에는 뭐 2021년 기준으로 4%가 안 되게 확 떨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전문가들 얘기는요. 네. 감시 카메라용 칩은 스마트폰 프로세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실리콘이 이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 복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7나노가 자체 생산이 됐냐 이런 거보다는 감시 카메라는 조금 쉬워서 네. 네, 논란이 좀 지금 뭐 덜하겠다. 전문가들 얘기는요. 네. 반도체 설계 그 장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 네. 이게 물론 서방의 첨단 기술에 비해서 한 2세대, 3세대 정도 뒤처져 있지만 어쨌든지 화웨이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어떤 진일보 한 거는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세계가 깜짝 놀란 것도 있는 거겠죠. 일단 뭐. 사실 이게 반도체 네. 설계 소프트웨어도 지금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하이실리콘이 그 동안에는 뭐 지멘스 뭐 이렇게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공급받았는데 이게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하나씩 개발을 해 나가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정상적인 경로로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게 기술력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미국의
제재를 우회해서 뭔가를 했을 거라는 게 이제 미국 쪽에서 의심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미국이 자꾸 이렇게 통제하고 조이고 하면서 오히려 네. 중국이 좀 자립할 수 있는 두들기니까 또 네. 그런 그 어떤 속도를. 위기가 중국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그 기회가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가운데 지금 중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 제일 큰 네. 회사인데 이게 YMTC 이게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요. 여기도 이제 그동안에 미국 장비를 이제 써서 썼는데 네. 이거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게 이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입니다. 네. 특히 이 회사는 미국의 램 리서치 장비를 그동안에 많이 써왔는데 이걸 이제 못하게 하니까 이제 대체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그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 장비는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미국에서 그 공급되는 게 끊기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YNTC가 중국에서 좀 갖는 의미가 좀 있나 봐요. 네. 네. 여기는 뭐 중국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른바 중국 반도체 굴기의 뭐 희망이라는 지적도 받고요. 2016년에 이제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이 됐고 작년 11월 같은 경우는 캐나다 그 반도체 컨설팅사가 특히 이 3D 낸드 프레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 넘는 거를 개발을 했다는 걸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제치고 이 부분에서는 선두가 됐다는 것도 한때 진단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중국도 지금 뭐 여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지난 3월 같은 경우는 중국 국유 투자사들로부터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조 3천억 원 정도 자금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쿠바 중소기업들이 이제 미국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허용이 될 모양이네요. 그 쿠바 대통령이 네. 아마 어제 아직까지 외신이 이제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그 일반 토의 연설을 했을 겁니다. 올해가 쿠바가 G77 플러스 중국 이제 신흥개도국 협의체죠. 거기 의장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바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회의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사우스 목소리를 높이자. 유엔 개혁에도 우리가 힘을 실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연설하는 거 맞춰서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미국 소식통이 바이든 행정부가 쿠바에 대한 제재를 조금 푸는 걸 지금 검토를 하고 이제 아마 곧 오늘이나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히 푸는 건 아니고요. 네. 이른바 미니 해제입니다. 보면은 쿠바의 중소기업들만 미국 은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아, 중소기업만. 예. 그러니까 뭐 네. 대기업이라든가 쿠바에는 이제 국영 모든 게 국영 시스템이니까 이제 정권이나 국유기업들하고는 안 되고 중소기업만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이제 그런 쿠바 정권은 지원하지 않지만 쿠바 국민들은 인도적인 주의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인도주의적인 뭐 면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외신 분석은 바이든 백악관이 내년 대선을 의식하는 부분이 강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쿠바 이주민이 플로리다 주에 많이 살거든요. 근데 플로리다 주가 주요 경합주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그 쿠바 경합주에서 좀 바이든에 대한 지지표를 좀 높이겠다는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제 내년으로 좀 시선이 옮겨가면서 그렇죠. 선거 관련돼서 해석이 되는 부분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쿠바가 지금 바라는 거는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중남미 정책에 관여했던 미국 인사 얘기가 관계 정상화, 오바마 때는 관계 정상화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에 비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관계 정상화 2.0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미니 제재 해제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이든도 가 있고 어제 현재 그다음에 이제 쿠바 대통령도 이제 뉴욕에 왔으니까요. 어쩌면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만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글쎄 모르겠죠. 이제 만나기보다는 어떤 게 네. 우연히 뭐 이제 총회장에서 스치거나 이럴 모양인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외신 보도가 없습니다.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거 보고 저도 어떤 칩 이렇게 좀 물음표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죠. 뉴럴링크가 인간 뇌
컴퓨터 칩을 이식하기 위해서 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지마비 환자가 네. 이렇게 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걸 가지고선 이렇게 컴퓨터 뭐 커서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해서 명령을 주거나 하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임상 실험을 이제 지난 4개월 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승인을 받고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임상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모집 대상자는 경추 척추 부상을 입었거나 그다음에 루게릭병 네. 환자 같은 경우인데 지금 원래는 한 10명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아직 그 안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당국에서 좀 신중하게 하라고 해서 이걸 아마 조정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그 컴퓨터 칩을 이식을 해야 되니까 뇌에다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정밀한 작업인데 어떤 병원에서 할지도 이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일단 1차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지마비 된 사람이 이렇게 생각만으로 컴퓨터 그 명령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걸 1차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진전이 있으면은 네. 다른 질병으로도 많이 이걸 이를테면 뭐 비만, 자폐증, 우울증, 조현병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컴퓨터 칩을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까지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긍정적으로만 쓰인다면 상당히 좋은. 그렇죠. 이게 네, 또 부분일 것 좀 같은데요. 나쁘게 쓸 가능성도 우려도 있죠. 네. 로이터 얘기는 이 BCI 장치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돼도 우선 이 임상 자체가 한 결과가 나오려면 한 6년 정도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전성이 확실히 입증이 돼도 이 뉴럴링크는 이제 회사니까요. 상업화 시켜야 되는데 그 상업화 하려면은 10년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한 20년 정도 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는 건데 일단 세계 최초로 임상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또 의미가 있겠네요. 다음 얘기 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내 항공권 최저 가격 도입제, 최저 가격제 도입. 이 얘기는 뭔가요? 환경과 관련. 유럽연합 회원국 네. 간의 특히 그 단기 항공이 네. 아주 굉장히 활발해서 그 저가 항공사가 아주 굉장히 그 비즈니스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항공기들이 날아다니면 아무래도 탄소 배출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프랑스가 이거를 좀 환경 그 보호 차원에서 좀 줄이자. 그래서 그 저가 항공의 한계를 정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저가 항공권 경쟁을 막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네덜란드, 뭐 벨기에 같은 데는 그거 괜찮다 하는데 그리스라든가 뭐 스페인 같이 이렇게 그 관광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저가 항공 그 의존하는 비율이 크거든요. 거기서는 그거 곤란하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EU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런 걸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역시 반발이 커가지고 못했는데 일단 저는 이게 논의 대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 영국 총리 리시 수넥이죠. 내연 기관차 판매 중단 시점에 대한 얘기를 또 했나 봐요. BBC가 그저께요. 네. 그 수넥 총리가 영국이 사실 보면요.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네. 그거를 최초로 법제화 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존슨 총리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넥이 친기업적이긴 한데 아주 그냥 굉장히 그리고 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동당하고 뭔가 차별해서 이제 보수표를 좀 많이 결집하려는 건지 BBC 보도를 보니까 이런 친환경 정책 여러 가지를 좀 후퇴시키는 그런 걸 고려를 하고 곧 발표가 나올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니까 순핵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간밤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보니까 이게 이제 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그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에 30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5년 늦췄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무슨 보일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이제 중단시키는 시기를 조금 늦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풀 같은 것도 지역별로 이렇게 차별화시켜가지고 뭘 해서 반발이 많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후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운항에 추가가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존슨 정부 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늦추겠다 하면서 이제 이 수넥 총리 얘기가 그렇다고 무슨 뭐 이런 탄소 중립 기조로 가는 게 우리가 후퇴하는 건 아니다. 가는데 좀 실용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뭐 총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뭐 노동당이 뭐 완전히 반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존슨 전 총리도 오늘 새벽에 한마디 했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된다. 영국의 신뢰를 흔드는 거다. 그대로 가라. 이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선거 때문에 뭐 지금 뭐 그 순핵이 지금 뭐 그게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린워싱 얘기도 좀 많으니까요. 그리고요, 네. 이런 가운데 또 유럽도 뭐 보니까 오락가락합니다. 유럽 의회가 그저께 이른바 그린워싱, 그러니까 친환경 위장하는 거, 그거 네. 방지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유럽 연합 안에서 비즈니스할 때 이를테면 에코 프렌드리, 클라이밋 뭐 뉴트럴, 그다음 생분해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게 했습니다. 워낙에, 쓰려면은 네. 확실한 근거를 제시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2026년부터 발효가 될 모양입니다. 네. 워낙에 좀 남용되는 측면도 단어들이 있으니까요. 이 얘기까지 가겠습니다. 호주가 대형 산불이 좀 나나 봐요. 이건 역시 기후 탓. 네. 네. 호주는 지금 남반구기 때문에 우리하고 반대죠. 지금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름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네. 예전에도 산불이 났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엘니뇨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호주에서 제일 큰 곳이 뉴사우스 웨일스주인데 지금 산불이 한 60건 이상인데 그 가운데 한 10서너 건은 통제 불능. 지금 기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예년 같으면 뭐 섭씨 한 뭐 20 한 몇 도인데 네. 심지어는 40도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마르고 하니까 엘니뇨 탓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호주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엘니뇨가 이제 온 걸로 기상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호주 산불 하면은 2019년에 그때 엄청났던. 엄청났죠. 그때 뭐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은 재앙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요. 그렇군요. 이게 엘니뇨 탓이다. 네. 호주의 산불 얘기까지 다양한 국제 뉴스 오늘도 전해주셨고요.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